여러분, 종이 한 장이 때로는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우호 조약이 어떻게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류큐 왕국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어떻게 사라질까요? 보통은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걸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류큐 왕국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건 친구가 되자는 바로 그 우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들이 막 뻗어나가던 그런 시대였죠. 이때 산업혁명으로 한창 힘을 키운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장이랑 보급 기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류큐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일본 딱 그 사이에 있잖아요. 완전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류큐가 말 그대로 거대한 지정학적인 덫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미국이,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일본의 실세였던 사츠마번이 류큐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이 둘의 야심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이런 압박이 그냥 서류상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1853년에 그 유명한 매슈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배, 흑선이 나타나면서 이게 현실이 된 거죠. 페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려 4척의 증기 군함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가 아니라 내 말 들어라는 명백한 무력 시위였죠. 당연히 류큐 왕실은 거부했죠. 하지만 페리는 그냥 무장한 해병대를 이끌고 수도로 밀고 들어와서 왕국의 심장부인 슈리성에 강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그냥 방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권을 짓밟아버린 행위였어요. 이런 긴장감은 정치적인 걸 넘어서 일반 백성들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미군들이 민가의 막무가내로 들어가고 심지어 윌리엄 보드라는 선원이 한 노파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결국 격분한 주민들 손에 죽게 되는데 이 사건만 봐도 당시 갈등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1년 뒤 이 대치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페리가 일본을 성공적으로 개항시킨 다음에 다시 류큐를 돌아와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아예 문서로 못 박으려고 한 거죠. 조약의 이름은 류미수호 조약, 서로 돕고 보호하는 우호 조약이라는 뜻이죠. 이름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미국인들은 류큐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미군 배가 오면 땔감이랑 물을 무조건 대주어라. 미국 배가 난파되면 류큐가 무조건 구조하고 보호해라. 미국인들 묘지도 만들어주고 잘 관리해라. 전부 류큐가 해야 하는 의무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호조약이겠어요? 철저하게 일방적인 요구였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약속. 그 전형적인 예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판을 흔들고 있었던 게 미국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일본의 사츠마번, 이들의 역할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류큐의 보호자를 자초하던 사츠마번의 영주가 뒤에서는 이 조약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류큐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도록 은근히 압박을 넣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츠마번의 속셈은 이거였습니다. 류큐를 일종의 방패로 쓰는 거죠. 류큐를 내세워서 서구 열강이랑 교류하게 하고 자기들은 직접 부딪히는 위험 없이 서양의 최신 군사 기술이나 무기들을 얻어내려 했던 겁니다. 결국 류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말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제 이 조약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그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수순이었습니다. 첫 번째, 1854년 미국과의 조약으로 류큐는 약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자 두 번째, 기다렸다는 듯이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달려들어서 똑같은 불평등 조약을 강요합니다. 세 번째, 일본 본토마저 개항하면서 류큐가 그동안 해왔던 중개무역의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네 번째,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류큐는 결국 1879년 일본에 의해 공식적으로 병합되고 맙니다. 류큐 처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우호 조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류큐 왕국은 그냥 미국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미국의 팽창주의라는 거대한 힘과 일본 사치마본의 교활한 야망, 그 두 개의 계산 사이에 끼어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대국들 틈에 낀 작은 나라에게 진정한 독립이란 게 과연 선택 가능한 옵션일까요? 15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되풀이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질문이죠.